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는 관세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업종들을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2월 마지막 주에 미국 시장이 폭락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3%대 급락이 나왔잖아요. 이번 3월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우선 미국 증시의 다우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2월 20일부터 약 6거래일 동안 하락을 했고, 다행히도 마지막 금요일에는 반등은 했지만 목요일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종가 마감되는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요. 거기에 비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한데 약 6거래일 동안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금요일날 반등은 하긴 했지만 목요일에 장대 음봉의 반 정도까지밖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나스닥과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22년도 10월부터 약 2년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역사적 고점인 구간에서도 버블이 좀 심각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2022년부터 화두가 되었었던 AI의 엔비디아를 비롯한 성장주들의 급등세가 그 시장을 이끌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때 차익 매물이 나왔었던 것처럼 어닝 서프라이즈가 매번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도 올해 한 해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사실은 매년 제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가 미국 증시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나 테슬라의 폭락을 보면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반영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 증시를 살펴보면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가 6거래일 동안 하락할 때 상당히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우리나라 증시는 2025년 기준으로는 전 세계 상승률 2위에 임박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것을 결국엔 버티지 못하고 엄청난 폭락이 나왔었습니다. 마이너스 3%대 코스피가 폭락을 했고, 코스닥과 같은 경우는 6거래일 동안 더 잘 버텼었거든요. 11선 위에서 상당히 지지를 받는 모습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아쉽게도 지난 금요일에는 마이너스 3.49%로 폭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수가 3%대 하락한다는 얘기는 개별 종목들은 약 5%에서 10%까지 폭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었겠죠. 그러면 업종별 한번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의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3.2%, 배터리의 LG에너지 솔루션은 마이너스 4.9%, 전장의 현대차는 마이너스 3.7%,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인터넷의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3% 이상 폭락하는 일이 있었고요. 사실은 이런 단기적인 폭락보다 더 중요한 건 추세인데,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면은 현재 바닥권의 박스권을 돌파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죠. 약 7개월 동안의 박스권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지만 삼성전자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나 외국인 수급 동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다행히 외국인 수급 동향이 소폭 늘어나는 추세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또 금요일에는 대량으로 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거래량이 늘면서 들어올 때가 이제 삼성전자의 바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의 박스권을 돌파할 때가 언젠지를 체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LG에너지 솔루션인데요. 배터리의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전자보다는 더 차트가 좋진 않죠. 배터리는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박스권이 던 것을 지지를 깨고 내려가서 아래권의 박스권을 현재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도 현재 박스권 하단에 내려가 있는, 그래서 이 박스권 다시 이탈할 수 있는 위험한 위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캐즘이 1년 연장되었다는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고, 구체적인 실적이 찍힐 때만이 LG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배터리들이 바닥을 쳤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물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처럼 한 달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전고체의 일부 종목이 하나고 나머지 배터리 종목들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바이오 차트를 보고 싶은데요. 제가 2025년 상반기에 주목해야 될 섹터를 작년부터 3가지를 뽑았었는데, 첫 번째는 조선이고요, 두 번째는 방산이고, 세 번째는 제약바이오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론 지난 금요일에는 5일선을 이탈하는 마이너스 3.7%짜리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정배열 우상향 추세에는 전혀 훼손을 받지 않았고,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업종들 중에서는 제약바이오가 가장 강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약바이오처럼 강한 업종들은 금요일처럼 큰 폭의 하락이 나왔을 땐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상반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린이로서 지금 상황이 조금 겁이 나는데 폭락장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폭락장 대응법에 대해서는 제가 2022년 엄청난 폭락장에서도 정말 10번 이상 방송을 했었고, 그동안에도 폭락의 시그널이 있었을 때는 미리 말씀드렸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지난 2월 중순부터 강조드렸던 부분은 바로 공매도 시행인데요. 공매도가 3월 30일에 재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매도 시행일 전에 분명히 큰 폭락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저는 비중의 30%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현금 자산을 하겠다는 말씀 드렸고, 이미 2주 전부터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말씀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주식 토론방 그리고 매수 매도방에 다 공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월 6일 풀베팅 선언 이후로 시드를 거의 1억 정도 매달 쓰고 있었는데, 현재는 시드를 한 3천 정도까지 많이 줄인 상태이고, 어느 정도 폭락이 나오면은 조금 더 매수할 생각은 있지만 3월 세 번째 주 공매도 시행 일주일 전 정도까지는 시장을 관망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비중을 정리할 생각입니다. 지수의 하락장은 하락장의 원인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2022년도처럼 계단식 하락을 할 때는 당연히 손절을 하고 다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과 같은 경우는 2024년도 하반기에 전 세계 증시 상승률 꼴찌를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폭락이 있었고, 탄핵 선고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의 해소, 그리고 트럼프 리스크의 해소와 같은 부분으로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2022년도의 계단식 하락장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다만 급락한 이후에 기술적 반등, 일정 부분의 상승장인데, 이런 트럼프의 추가적인 관세 리스크라든지 탄핵 선고 리스크, 그리고 공매도 재개 리스크 같은 작은 리스크들에는 추가적인 조정은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는 우리나라 증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2022년처럼 우하향하는 폭락장이 예상이 될 때는 당연히 비중을 정리하고 현금화를 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재처럼 상승에 있어서의 조정장에서는 과대납하는 실적주나 추세가 훼손되지 않은 주도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는 것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리스크와 관련해서 3월에 주목해야 할 업종과 종목이 있을까요? 네, 사실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 대한 내용들도 작년 2024년 10월부터 정말 많이 방송을 했었는데, 특히나 강조드렸던 부분이 방산이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RG 넥스원, 현대로템 다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죠. 특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젊은 부자들 TV에 추천한 이후로는 약 2배 정도, 1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는 관세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업종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면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드렸던 것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미리 정리를 좀 해왔는데, 일단 미국 증시 폭락의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 때문에 멕시코, 캐나다를 비롯해서 그동안의 우방국이었던 것들과 무역적인 마찰을 빚고 있다는 부분이 하나의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끝으로 실적 발표 시즌이 종료가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실적 발표 시즌 직전까지는 실적주들은 당연히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게 되고, 실적 시즌이 종료되면 다시 조정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 실적 시즌이 시작할 때쯤에는 다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는 실적주의 정상적인 우상향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실적 시즌이 종료되는 지금쯤에는 비중을 많이 줄였어야 되는 게 현명한 투자 방식이고, 비중을 줄인 다음에 어느 정도 바닥이 왔을 때는 다음 실적 시즌을 대비해서 비중을 늘리는 게 일반적인 투자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비롯한 각종 물가지수가 매크로들이 안 좋게 발표가 되고 있고, 특히나 공무원들의 대량 해고에 따른 실업률 증가가 미국의 경제 지표를 악화시키는데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실적 시즌이 끝났다는 부분은 다음 실적 시즌에도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실적주들을 발굴하면 되는 것들이고, 첫 번째로는 이 관세 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는 업종들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보시는 것처럼 방산, 엔터, 화장품 이 세 가지 업종을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 미리 제가 10월 달부터 추천을 드렸었던 섹터고,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론 올해도 좋을 것으로 보지만 현재는 너무 고점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때까지 좀 기다리는 상황이고, 지금 주목해야 될 섹터는 엔터와 화장품입니다. 특히나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이유는 시진핑의 방한 가능성이 10월 달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5월 달에는 문화사절단을 파견할 수 있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수출 비중이 아닌 중국 내 수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주 또는 미용기기 섹터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 종목들을 뽑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엔터주의 YG 플러스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화장품주들 중에서 목요일, 금요일에 시세가 좀 나온 마녀공장,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용기기 섹터의 TNL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종목들이 폭락장에도 불구하고 별로 하락하지 않은 굉장히 강한 추세로 버티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잠깐 그 세 종목들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6거래일 정도 하락을 할 때도 보시는 것처럼 YG 플러스는 매일매일 저점을 높여가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고, 특히나
지난 금요일 한국 증시가 폭락에 나왔을 땐 무려 장중에 13% 정도 급등하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녀공장을 살펴보겠는데요. 마녀공장 같은 경우도 화장품 소용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6거래일 동안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도 하나도 밀리지 않고 저점을 높여가는 강한 흐름이었고, 우리나라 증시 폭락이 나왔었던 지난 금요일에는 최고점을 15.9%로 오히려 시장에 역행하는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미용기기 섹터의 TNL 같은 경우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양봉을 3개를 만들면서 금요일은 약 3% 정도까지 장중에 상승하는, 그래서 오히려 하락장의 시장에 역행하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3월에는 좀 더 기대되는 섹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선주인데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6개월 동안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조선주 빅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협상 카드로 구남 제조라든지 LNG선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구남 제조의 대장주인 하나오션, LNG선의 대장주인 동성화인텍과 한국카본 이 세 종목을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탄소세와 관세를 연결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는 관세를 그만큼 많이 물려야겠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테마주인 SJG 세종이라든지 한솔홈데코가 최근에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와 더불어서 실적주의 측면도 가지고 있는 유니드도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유니드 같은 경우도 금요일 장중에 약 3.6% 급등할 정도로 지수와 역행하는 강한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월 초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재판 선고가 3월 중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에 따른 주식시장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시장 자체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실적주에 대한 해지주 성격으로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선 시즌이 시작될 걸로 예상되는 3월부터는 대선 테마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테마주는 이재명 테마주인 오리엔트 전공이 있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리엔트 전공은 2024년 11월 달에 998원이던 게 2024년 12월 17일 7,560원까지 약 7배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엄청난 시세를 보였었는데, 그 이후에도 약 4,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지금 재차 반등하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선주 같은 경우는 꼭 대장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 수급이 강한 종목은 이재명 테마의 오리엔트 전공,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 테마의 평화홀딩스, 그리고 한동훈 테마의 대상홀딩스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현재 시장의 조정 상황과 관계없이 지지를 받으면서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된 지지율 기사로 발생하게 되면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종목들을 중심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재명 테마의 오리엔트 전공, 그리고 김동영 테마의 평화홀딩스, 한동훈 테마의 대상홀딩스 이 세 종목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이후 주식 상황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나요? 사실 매번 공매도 테마는 주시장에 악영향을 미쳐왔던 건 사실이지만, 이번엔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공매도에 대한 폐단들을 개선해서 다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공매도의 폐단은 어느 정도 수정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월 셋째 주, 넷째 주에는 주시장이 공매도 재개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저 역시도 3월 셋째 주, 넷째 주까지는 현재 있는 비중을 더 줄이고 4월 초에 공매도 시행을 한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면서 비중을 늘릴지 유지할지를 결정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오래된 주식 격언에도 셀인 메이 바이 노벤버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항상 주식시장은 4월, 5월이 약세장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름에는 주식시장이 안 좋았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절성을 따져봐도 대선 전국이 끝나는 5월, 6월, 7월에는 시장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인 8월 이후 크리스마스 랠리를 앞두고 있는 하반기에는 주식시장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절적인 요인도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일정 부분은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24년 12월 6일 주식 풀베팅 선언을 한 이후에 약 100일이 흘렀습니다. 100일 동안 정말 좋은 우상향 장이 지속이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거의 100일 동안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수익 실현을 했고, 지금은 또다시 여러 가지 악재,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 공매도 재개 가능성, 탄핵 리스크의 불확실성 등 여러 가지 악재들도 산재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비중을 다시 줄였다가 공매도 시행 이후에는 비중을 늘릴지 아니면 적은 비중을 유지할지를 좀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주식시장이지, 무턱대고 특정 테마나 맹목적인 실적주에
주식에 대한 투자만으로는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현재 난이도가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부자들 TV나 주식 아티스트 같이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해주는 방송들을 같이 공부해 보시고 좋은 수익을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